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교통사고가 있었죠. 그거에 관해서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도 그때 그랬습니다. 각 차에 블랙박스가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보면 정확하게 사고 원인이 뭐다 하는 거를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대략 짐작이 된다. 그러면 이제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고의성 여부 아니겠습니까? 누가 고의적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 차량에 혹시 트럭으로 테러를 가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거를 규명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고, 단순 교통사고라면 뭐 교통사고 날 수도 있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이제 아침에 유튜브에도 보면 뭐 이거 뭐 이재명 대표 짓이다, 이재명 대표가 누구한테 시켜서 뭐 이재명 대표가 뭐 그동안에 여러 뭐 조폭 연루 뭐 이런 설이 있으니까 시켜서 이렇게 한 거다, 뭐 이렇게 그 틀림없다, 뭐 심지어는 어느 분은 저한테 당신이 이재명 대표를 너무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아무려면 시청자분들보다 이재명 대표를 모르고서 지금 이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과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학이다. 그리고 팩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제 유튜브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댓글 달면서 뭐 이거 이재명 대표 짓이다 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번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이재명 대표 쪽 사람들, 거기는 또 어이가 없습니다. 거기도 무슨 뭐 딴지일보 자유 게시판 이런 데 보면은 목숨이라도 건지려면 더 늦기 전에 진실을 말하라, 뭐 유동규 씨한테 아마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국정원 마티즈 시즌2, 뭐 검사 새 X들 무섭네, 뭐 토사구팽 당하는 건가, 그래서 마치 검찰 짓이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짓인 것처럼 이렇게 문제 거기다가 막 달아나왔고, 뭐 제명인의 마을 여기도 보면 무섭네 검찰, 뭐 검찰 짓이다 이거죠. 뭐 유동규 겁주는 검찰, 뭐 그 다음에 뭐 여성시대인가 뭐 그런 데 보면 김건희 의혹이 타격이 커서 덮으려고 난리가 났다, 뭐 뇌물 덮으려고 또 영화 찍네, 뭐 이런저런 어이가 없는 이런 걸 이제 뇌피셜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걸 믿고, 뭐 거의 이 정도 되면 질병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크게 뭐 틀린 얘기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학, 그 다음에 팩트, 이런 것들이 중요하대요. 근데 오늘 조금 전에 한국일보 보도를 봤더니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아마 수사를 하는 모양인데, 사고 차량에 블랙박스를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블랙박스 영상에 이렇게 명확히 찍혔다는 거죠. 이게 지금 2차로에서 사고가 났다는 건데, 유동규 전 본부장의 SM5 차량은 3차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기도 의왕시 부곡동에 있는 봉담 과천 도시 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도로랍니다. 봉담 방향. 그러니까 서울에서 지인하고 식사를 하고 이제 아마 술을 한잔 한 모양이죠. 대리운전을 불러서 자기 집이 화성인데 화성으로 가는 봉담 방향 쪽으로 이렇게 가던 중에 유동규 전 본부장 차량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이 5톤 트럭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와중이지. 그러니까 3차로에서 2차로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이 5톤 트럭이 먼저 2차로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들어갔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탄 SM5 차량이 뒤늦게 이걸 들어갔는데 못 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트럭에 옆을 들이받았다는 거죠. 옆을 들이받으니까 이 여파로 SM5 차량은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이 이쪽이면 반시계 방향, 옆을 들이받고 이렇게 돌아서 180도 돌아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섰다. 이게 이제 CCTV를 보면 이런 영상이 찍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CCTV에서는 이런 거겠죠. 유동규 전 본부장의 블랙박스에는 차로를 이렇게 2차로로 변경하면서 꽝 소리가 났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5톤 트럭은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면서
변경이 거의 다 됐는데 꽝 소리가 나면서 사고가 나는. 그래서 이 블랙박스 상으로만 보면 책임은 누구한테 더 크냐? 트럭보다는 트럭이 먼저 들어갔으니까 2차로에 먼저 들어가고 들어가는 게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SM5 차량이 들어가려다가 그 트럭의 왼쪽을 부딪혔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먼저 진입한 차량이 책임이 덜하거든요. 뭐 그 책임이야 이제 나중에 규명이 돼야 되겠지만, 그리고 실제 이 화물차 운전자도 자기가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물론 그 말이야 뭐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 요런 상황이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려면 뭐 이 블랙박스만 보고서 뭐 이거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과학 수사 방식을 동원하는데, 일단 그거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일단 현재 이 상황으로만 보면 블랙박스를 확보해서 보니까 차로를 이렇게 변경하다가 이쪽이 이제 트럭이 먼저 갔는데 이렇게 해서 부딪혀서 사고가 났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 이 트럭 운전자가 혹시 트럭 운전자의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라면 자기가 2차로에 먼저 들어가면 그런 일을 의도했다고 보기는 일단 좀 어렵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차량이 들어갔을 때 뭐 그걸 정면에서 일부러 충돌했다든가 아니면 뭐 뒤에서 어디로 밀어붙였다든가 뭐 이러면 의도성이 조금 더 있다고 보여질 텐데, 지금 현재는 블랙박스만 놓고 보면 그건 아닌 걸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억측이 지금 양쪽 진영에서 나오고 있는데 1차 블랙박스 검토 결과는 이렇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경찰이 그야말로 블랙박스 영상을 포함해서 그 운전자, 그 다음에 대리운전기사도 지금 아직 대리운전기사의 진술은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대리운전기사도 본인이 사고 나게 된 배경 같은 거는 충분히 이제 뭔가 진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전에 지금 뭐 온갖 뭐 심지어는 뭐 검찰 짓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 지금 현재 그나마 근거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블랙박스 영상이다. 근데 그걸 보면 서로 차로 변경을 이렇게 하다가 부딪힌 걸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의도성, 뭐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경찰이 수사를 조금 더 해보면 뭔가 좀 규명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일단 1차적인 판단은 무슨 의도성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조사를 더 해보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만 일단 팩트와 과학을 근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